윤소하, 이정미 배제, 대단히 위도 있는 거대 양당의 짬짬이, 이정미. 환노위 법안 소위 배제, 대단히 위도 있는 거대 양당의 짬짬이 전조. 한정혜 의원, 대단히 궁색한 변명 문재인 정부의 제대로 된 개혁 올까. 의계 견인하라는 국민의 요구, 개혁 선도해 갈 것 촛불 정부, 촛불민. 신반영 못해, 갈지 다 행보가 국민에게 낭기류 되지 않기를 경제. 정책 속도 조절론, 속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내봤나? 어불성설 은산, 분리 완화, 작은 구멍 하나가 둑 전체 무너뜨려.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 화장 너무 진하게 해서 보여줄 것 아니라 정확한 실상 솔직하게. 이해 구해야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는 장기적인 부분, 분명한 줏대가지. 고 정치공세에 흔들리면 안 될 무소속 의원들, 노회찬 빈자리에 힘복. 해달라 요청하고 있어. 선거제도 개혁에 민주당 상당히 미적거려. 지금 이 최적기인데 왜 이러나. 보수 야당 최저임금 문제로 을끼리 돌팔매질 서로 하게 만들어. 자유한국당 자영업자 정말 위한다면 상가임대차 보호 갱신기간 10년 늘리고 한산보증금 퇴거보상비 해주는 데 협조하라. 지역구 준비 목포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FM 94.5 18시 10분에서 20시 방송일 2018년 8월 22일 수요일 대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이동영 앵커 이하 이동형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별세로 공석이 된 점이다. 원내대표의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합의 추대됐습니다. 정의당의 높은 지지율 유지, 교섭단체 복원, 선거제도 개편 등 신임 원내대표가 할 일. 이 산더미 같은데요. 윤소하 원내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이하 윤소하 네 안녕하세요. 이동영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축하드려야 한다고 얘기 드려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윤소하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첫 원내대표직을 맡으면서 이야기한 것이 착잡한 심 정의 우선이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런 것이었고요. 진보 정치의 큰 기둥이셨죠. 노회찬 대표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막막한 것도 사실이었죠. 그런데 그 후로 새로 들어오신 당원만 한 8천 명이 넘고요. 국민들도 계속 지지가 올라오고 있어서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영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드루킹 특검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정의당으로서는 더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윤소하 그렇죠. 이번 결과 나오기 전에도 몇몇 인터뷰에서 그 전에 진행될 때 왜 댓글 조작에 대한 특검 부분을 놔두고 노회찬 이름만 나오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마음이 다릅니다. 이동영 본격적으로 여쭤볼 것이 많습니? 다만 환노위 얘기 조금 하고 갑시다. 이정미 대표가 환노위 법안 소위에 배제됐습니다.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소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동안의 민주노동당 때부터 해서 환노위에서 소위에 배제된 것이 처음이거든요. 특히나 정당 대표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의당 하면 노동이 라는 의제가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것은 대단히 의도적인 부분이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홍영표 원내대표 그리고 바른미래당 같은 환노위입니다. 김동철 대표님한테도 이거 왜 10명이 소위를 8명으로 줄이면서 이렇게 배제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위도가 있다. 앞으로 노동에 대한 또 다른 정책에 대해서 거대 양당의 짬짬이의 전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동영 이정미 대표가 들어오게 되면 불편해지니까 배제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소하 그것은 국민들은 반대로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불편해하고 특히 노동자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동영 지금 한정혜 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한 것이 있습니다.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기로 한 것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 사이에서 합의한 거고 그때 민평 정 대표도 합의했고 그래서 여당 4명, 야당 4명 했기 때문에 야당 4명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정의당 의원을 넣자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소하 대단, 피궁색한 변명입니다. 그것은 여야 동수라는 부분으로 오히려 야의 부분을 존중하고 그들이 말하는 협치를 강조하는 부분 가운데 그 정신을 살리자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면피용으로 그런 식의 발언
을 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의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원 가입도 많이 됐는데 그러나 지금 현실은 원내 5석이 소수 정당이에요. 윤수아 아픈 곳을 찌르시네요. 이동형 이 높은 지지율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다음 총선에서 그것을 결실로 맺을 수 있느냐. 이게 신임 원내대표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또 총선 가다 보면 사표론 이야기 나오면서 민주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또 쏠리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요. 이런 이야기도 한단 말이죠. 윤수아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을 보면서 국민들께는 우리 정의당이 특히죠. 원내대표로서는 정갈한 마음으로 또 정치권에서는 경결한 마음으로 잘 해내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선, 지선을 거치면서 계속 상승을 이어왔는데 노회찬 의원님의 갑작스러운 비보로 국민들께서 많은 추모와 정의당이 본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런 것들을 알아주신 부분이다. 또 한편으로는 요구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대로 된 개혁을 올바르게 견인해라 하는 요구가 이렇게 맞닿아 있다. 그래서 어깨가 더욱 무겁기도 합니다. 이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나 카드 수수료 관련 법안 등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개혁을 선도해간 이렇게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형 지금 민주당 또 대통령 정책이 취임할 때와는 다르게 약간 경제 정책에서 우클릭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왼쪽에 있는 분들이 실망해서 정의당을 많이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정의당이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윤수아 그렇죠. 촛불 정부라고 명명하는 정부가 촛불 민심 그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자는 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제 침재벌 규제 완화의 부분에서 제대로 된 민생 개혁의 방향으로 빨리 잡고요. 저는 현 정부가 중심을 제대로 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갈지자 행보를 벌써부터 보이는 것은 그래서 제가 청와대 회동 때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께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난기류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중함을 부탁드린다고 했죠. 이동형 보면 역시 보수 야당 이나 보수 언론에서 경제 문제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최저임금이 라든가 주 52시간 문제.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론을 하는 것 같고요. 은산분리, 인터넷 은행에만 예외적으로 한다. 고는 하지만 그것도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많거든요.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의당은 어떤 입장이죠? 윤수아 그런데 아까 속도 조절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속도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내봤으니까 국민이 원하는 속도도 아직 제대로 내보지 못했는데 벌써 속도 조절론 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요. 은산분리 원칙을 이번 부분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칙을 깬 것 그 이상도 하도 아니다. 나주예요. 일반 시중은행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도 규제 풀어달라 이렇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회적으로 들어올 것인데 작은 구멍 하나가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은산분리가 오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 알려진 대로 의미 있는 고용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기존의 제1금융권에서 소외된 중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 확대를 추구한다면 실제로는 인터넷 뱅크들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해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럴까? 이러니까 K뱅크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 은산분리 완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 일부 재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 뱅크라는 창구를 통해 제1금융권으로 진출할 가능성만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은산 분리 완화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형 하나를 열어주게 되면 다른 문도 열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시는 거잖아. 윤수아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이동형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고용에 효과가 있고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외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양보할 모양새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윤수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창조경제를 미래하고 바로 연결시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창조적으로 국민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라를 망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은 오히려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서 보여줄 것이 아니라 정확히 실상은 이러하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받아주십시오 하는 솔직함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포장된 언술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그런데 보수 야당은 다 이것은 실패다, 인정해라, 그리고 철회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장하성 실장 등 경제 참모들을 경질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소아 지난 대선을 생각해보시면 보수 진영 후보들조차도 저임금 1만원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공통적인 요구가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체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였단 말이죠.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론이었는데 그 부분을 소득주도 성장론이 어느 단기간의 효과를 전부 다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장기적인 부분인데 지금 보수 언론이라든가 일부 친재벌이라든가 보수 야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일정한 고용지표를 들이대면서 계속해서 공격해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줏대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장하성 실장을 경질하라는 등 이러한 정치 공세에 오히려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동형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청와대하고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으시네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장하성 실장 교체는 말이 안 된다. 윤소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의 빈도가 낮아졌고요. 이동형 조금 더 높여라. 윤소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대신 혁신성장이라는 규제 완화를 포장한 부분으로 들고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것이 청와대 내에서 장하성 실장을 경질하라는 보수야 당의 정치 공세에 수세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동형적 이하면 소득주도 성장은 지지, 그러나 규제 완화는 반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윤소아 네, 맞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교섭단체 건입니다. 상실했는데 사실 이번에 환노위 사태 같은 경우에도 교섭단체였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거대 정당이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윤소아 네, 저희들이 풍찬노숙을 해온 진보 정당 위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교섭단체를 해보지 못했잖습니까? 차라리 안 했으면 그럴 텐데 교섭단체를 막상 하고 보니까 그 필요성 그리고 역할의 증대를 실감했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도 고 노회찬 의원님의 상실로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 더 가슴 아프고 그러면 조문할 때는 다 와서 힘 내라 하면서 교섭단체가 한석이 무너졌다고 해서 오히려 정반대로 이것을 이때다 할 정도로 이렇게 거대 양당이 제가 봤을 때는 짬짬이하는 형국은 정치 도의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죠. 이동형 정동영 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무소속 의원들은 접촉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윤소아 저도 실은 직무대행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복구하는 것이 원내대표로서 역할이기도 한데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각도로 이야기합니다. 이노회찬의 빈 자리에 와주셔서 힘을 보태주시. 그러면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치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중히 요청드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동형 교섭단체로 들어가자고 했던 것도 노회찬 의원이 많이 주장했던 부분이니까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청와대 회동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한 것 같아요. 윤소아 상당히 강하게 언급하셨죠. 먼저 모두 발언을 했는데 정의당,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가장 강하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대통령께서 상당히 먼저 2012년의 경우까지 예를 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하는 비례성의 강화 부분을 강화하시면서 선거제 도의개혁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죠. 지금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적거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국회의장님도 방문했는데요. 거기도 확고한 의지가 있고 야 3당도 그 전과 전혀 다르게 하니 지금 이 최적기다. 그래서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오히려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
끌어 나가야 하는데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동형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죠. 야당일 때는 민주당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만 지금 구태여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야기한 것처럼 야당은 다 찬성하는 것이고 특히 정의당에서 주도적으로 구하고 있는 문제고 대통령도 나도 지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만 옥퇴 한다면 아주 손쉽게 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소아 러습니다. 이동형 그리고 콕 찍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려면 의원 숫자를 어떻게 정하느냐도 문제거든요. 의원 수를 늘려야 할 텐데 의원 수를 늘리면 또 국민들이 반발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역구를 줄여야 할 텐데 그러면 또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발할 것이고 이게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윤소아 실은 의원 수를 늘리는 것만이 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중앙선관위에서는요. 앞선 총선에서 200대 100이라는 부분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실제로 정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례를 줄인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정동영 대표도 353석으로 늘리자 우리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저는 세비라든가 국회의원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자 그러면 늘어난 만큼 세세히 정책을 살피고 정치적인 활동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형 예를 들어 국회의원을 350명 늘리더라도 들어가는 돈은 지금의 300명 들어가는 돈을 맞추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윤소아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정치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불신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치 개혁의 중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많이 공감해주고 계셔서 그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정치권이 거기에 화답을 해야죠. 이동형 정의당의 입장이랄까요? 정해진 것은 있습니까? 의원 수를 늘린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요? 윤소아 저희들은 특히 심상정 의원께서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해나갈 것인데요. 저희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또 당에서는 중대선 거구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잘 조율하면서 풀어내는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형 최저임금 문제 아까 이야기했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도 정의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 문자로 청취자 의견 자영업자 좀 살려주십시오. 최저시급 올라서 직원들 급여 주고 나라에 세금 내고 경기는 안 좋고 우리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들고 죽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윤소아 저는 그 부분에서 충분히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을과 을의 싸움으로 정부나 보수 야당이 몰아가는 부분들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소상인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상가임대차 보호갱신 기간 가지고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6년이냐 8년이냐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10년으로 늘리는 것 이외에도 환산보증금 그리고 퇴거 보상비까지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중소 자영업자가 잘 산다. 카드 수수료 찔끔찔끔하지 말고 인하해주어야 한다. 그러면요.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표준 편의점에서 카드 수수료만 대형 할인마트 수준으로 낮춰주어도 그냥 40만 원이 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주고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돌팔매질을 서로 하게 만드는 이런 것은 올바른 부분이 아니다. 이동형 자유한국당이 자영업자들을 정말로 위한다면 방금 얘기했던 법안에 협조해달라는 거죠. 윤소아 이동형 특히 임대차보호법 10년으로 늘리는 것은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충분히 가능한데 윤소아 독일처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동형 그리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노회찬 의원이 마지막으로 법안 발의한 것이고 본인이 또 자신한테 들어온 것은 반납했어요. 국회의장단 목만 남겨놓고 전액 국고로 반납
이것도 처음에는 국민들 눈치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결정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소아 물론 늦은 감이 있지만 국회가 가장 먼저 특활비를 사실상 폐지한 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위당으로서는 가장 앞장서서 해왔던 노회찬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문제이기 때문 애감회가 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국회의 특활비 문제를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주장한 이유는 자기의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을 탓할 수 있겠느냐, 즉 62억 절대 액수로는 대단히 적다고 볼 수도 있는 국회 특활비이지만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만 다른 곳에서 관행처럼 해왔던 여러 특수활동비의 전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개혁하고 할 수 있는 자기 근거가 생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형 정의당, 그 전에 민노당도 있었습니다만 노회찬, 신상정 이외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 스타를 키워야 하는 것 아니냐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두 스타 중에 한 분은 안 계시니까. 윤소아 저는 그래서 처음에 노심초사 이런 이야기도 저희들 정의당이 이번 선거 결과 나오고 했는데요. 두 분이 걸어오신 부분, 진보정당을 개척해오신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스타라는 정치적 부분에 앞서서 내실이는 국민을 향한 시선과 마음을 담은 신진의 분들이 오히려 더 뒤를 잇고 해서 빈자리를 메꾸고 승화하는 정의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 비례대표 말고 지역구에서도 당선되어야 하는데요. 윤소아 도 다음에 지역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영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두 분만 계속 됐잖아요. 지금 이정미 대표도 벌써 지역구 준비하고 있는데요. 윤소아 전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영, 윤 대표는 어딥니까? 윤소아 저는 목포입니다. 그 전에 저는 박지원 의원님하고요. 후보 시절에 두 번 총선에서 격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저는 지역구를 돌파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만약 도입된다면 단독으로 교섭단체는 신하는 겁니까? 윤소아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그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전 20대 총선 부분으로서 우리는 23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교섭단체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한 것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국민들이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동형 현재 상황에서는 23석이 아니고 5석밖에 안 됐으니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선거제도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윤소아 네, 이동형 알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조금 더 힘써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윤소아 네,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윤소아 신임 원내대표였습니다.